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리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사두면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미국 지수, 끝없이 상승하는 미국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립식으로 사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코스피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박스피를 벗어나나 했더니 결국 금투세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2022년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요, 결국 박스권 안에서 코스피는 놀고 있었습니다. 자, 11년까지 시기열을 넓혀보면 요 박스권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려고 했더니 결국에 금투세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5천만원 넘어야 세금을 낸다라고 하겠지만 대주주는 미리 이미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세금을 안 냈었는데 내일 아니라고 보시기에는 대주주 매도세 때문에 결국 갈 주가도 못 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주식시장이 결국 위축이 되고 저금리 국면에 돌입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자금들이 유출이 될 텐데 해외 시장으로 유출이 될 거고 결국 절세 계좌를 활용할 텐데 똑같은 계좌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 국내 시장에 박스권에 금투세에 발목 잡힌 이 코스피를 할 거냐 아니면 해외 시장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를 투자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제되고 공제되는 형태가 아주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를 피하는 것이 바로 이 절세 계좌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타이거 시리즈를 설명을 자주 드렸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긴 한데 오늘 배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당 받는 거랑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SCHD라는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주들이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콜매도로 배당을 추가적으로 받는 형태인데 아주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 꼭 담아두셔야 될 필수 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 매도를 바탕으로 한 이 콜옵션까지 설명을 한 번씩 드렸었고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 타미당이 유리한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 타미당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금처럼 약간 밀리거나 혹은 이 박스권 형태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오를 때는 이 기본적으로 콜 7%짜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콜 타임당 10%짜리는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강한 상승장에서는 이 옵션 프리미엄을 물어줘야 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100원 벌어가지고 200원 물어줘야 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타미당 10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니면 단타치기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제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 바로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경기 지수를 나타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가파르게 꺾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측치는 60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57 나왔습니다. 이전치는 60.9였고요. 즉 경기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최근 지표 발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꺾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얘는 미국채 10년 금리이거든요. 보면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제 갑자기 10bp 이상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야겠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꺾였고요. 이만큼 꺾였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이만큼이나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큼 꺾인 거예요. 이만큼 더 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한번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인상도 연속적이었던 만큼 인하도 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렇게 80년대에 했다가 아주 큰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신중하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이 미국채 상승, 채권 금리가 빠졌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데 이 10bp 빠졌는데 채권 가격이 무려 3.6%나 올랐습니다. 3.23% 정도 올랐는데 일단 3%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 있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바로 이제 물가지수가 2%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10bp밖에 안 떨어졌는데 채권 가격은 무려 3%나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물가는 잡힐 거거든요. 언젠가는 물가는 잡힐 건데 자, 끝없이 상승하는 지수를 이길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이 채권 투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TLT라는 종목은요 3.8%의 배당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왜 적립식이냐?
금리 인하를 당장 하진 않을 건데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을 모아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채 10년 금리가 4.2, 4.3 정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2%까지 떨어지게 된다. 원래 가격대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 80%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이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10bp당 약 30% 정도 수익이 나다 보니까 200bp 정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80% 가까운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자, 강남에서는 이미 사실 채권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조금 빠르긴 했죠. 강남 3구 투자자들이 채권 매입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논리가 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리가 조금 떨어졌는데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최근에 보면 경제지표 리뷰를 한번 해보면 GDP 꺾였습니다. 예측치보다 꺾인 상태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예측치보다 올라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수라고 해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인데 0.3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0.2밖에 안 나왔어요. 즉 꺾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원 PCE 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로 물가가 생각보다 지출이 별로 안 나왔다라는 것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당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유럽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미국에서는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국보다 뒤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유럽은 미국보다 한 6개월 정도 금리 인상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가파르게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물가지수가 2%대까지 떨어졌어요. 유럽은. 그래서 금리 인하 초읽기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실제로도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이 금리 인하를 먼저 만지작할 것이다. 내일 통화 정책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던 안 하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미국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의 금리 인하를 보면은 지금 2016년 3월 달에 제로 금리를 하다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미국보다 6개월 늦은 시점부터. 근데 이제 2016년 3월 이후로 금리 인하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무게추가 좀 더 쏠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결코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개념 하나만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요,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요, 요렇게 됩니다. 그냥 일단 외워두세요. 10년채 금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한테는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이 5% 주는 이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계속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나는 5%짜리를 갖고 있는데 4%, 3%라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더 좋은 거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얘를 살려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반대로 간다라고만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TLT 채권을 설명드릴게요. 앞서 3% 올랐던 TLT 채권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합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면은 ETF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20년 이상 미국채 가격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좀 떨어졌었고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가격이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52주 레인지에 보면 딱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딱 가운데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TLT, ETF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자산운용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당 수익률이 3.88% 정도 나옵니다. 그냥 채권을 한 주만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월 나와요. 월별 인컴형 배당이 나옵니다. 한 주 갖고 있으면요, 그냥 매월 줘요. 이자를요. 금리를 줍니다. 자, 배당 주기는 먼슬리라고 지금 매월별 인컴형 배당이 나온다라는 거고, 보수는 1년에 0.15입니다. 매우 작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0.15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99.49%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채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현금으로 조금 들고 있는 거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0.5%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채에 100%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비중은 현금 들고 있기 때문에 US 채권으로 100%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기가 일단 길어요. 만기가 긴 채권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0년에서 1년 정도는 0.51 정도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년 넘는 채권이 99.49인데 실제로 보유 자산을 보면은 이 ETF가 담고 있는 자산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트레저리라고 해서 T가 그냥 트레저리입니다. 미국의 10년 이상 채권을 T라고 하거든요. 트레저리. 그 다음에 1%하고 8분의 7, 2%하고 이건 뭐야? 081, 2%짜리 금리. 얘는 1%하고 8분의 5 금리, 여기 보시면 4%하고 8분의 1 금리, 거의 보시면은 1.6%에서 4.1 정도의 수준의 채권 금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기 10년 이상의 국채를 99% 보유하고 있고, 한 주당 여기 보시면은요, 공시일, 최근에 또 공시를 해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배당이 나올 겁니다. 24년 5월 31일, 24년 4월 30일, 24년 3월 28일, 매월 배당이 나오고요. 요때 사면은 이제 배당락이라고 해서 배당을 못 받지만, 요 전에 사신 분들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일은 약 2, 3일 정도 걸려요. 공시일부터 기준일까지 해서 약 2, 3일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6월 7일날 배당이 나오고 5월 7일날 배당이 나오고 4월 5일날 배당이 나온 요런 구조입니다. 한 주당 배당 금액은 0.3달러 정도인데, 얘를 12로 곱하게 되면은 1년에 대략 얼마를 정도 받게 되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3.8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기다리시면 되는 상품인데, 어쨌든 당연히 금리 인하를 언젠가는 할 거니까 절대 물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언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빨리 인하를 안 하면은 더 많이 주식을 모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냐? CME 패드워치를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유동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CPI, 그다음에 고용 지표, 뭐 GDP,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 지표들을 따라서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유동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공신력 있는 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CME 패드워치는요. 참고로 이 CME라는 그룹은 선물을 담당하는, 미국의 선물을 담당하는 가장 큰 시카고 거래소입니다. 자, 12월 18일 날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11.4%고요. 나머지 한 번 0.25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35%, 두 번 0.5% 금리 인하 확률이 37%, 세 번 14%,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금리 인하할 확률이 1.6%라는 겁니다. 즉 금리 인하할 확률이 88.8%나 돼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올해 안에 쇼분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좀 유동적이다라고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금리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현재 금리가 이제 그대로 유지될 확률, 올해 연말까지 유지될 확률은 11%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이긴 한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봤을 때, 일주일 전에 봤을 때, 하루 전에 봤을 때 조금씩 움직이긴 해요. 이 확률들이 한 단계 낮추는 0.25를 낮출 확률은 현재로서는 36%이지만 한 달 전에는 29.7%였는데 좀 올라갔네요. 그렇지만 하루 전, 한 주 전보다는 조금 내려간 모습,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미래셋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지금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는 아직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빨간색 네모 박스인데,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낮아져서 일단은 금리 인하를 좀 뒤로 늦추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예전에 재선 시절에 아주 마찰이 많았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고 뭐하냐 하면서 결국은 경질을 했거든요. 본인이 뽑아놓고 본인이 경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은 바이든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선 11월 달이잖아요. 이 전에 바이든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때 갑자기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좀 더 많이 이 TLT를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은 솔직히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섣불리 막 몰빵하는 거는 좀 오바예요. 경기 팽창도 주의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 최근에는, 자, 원래는 이것 때문인 거죠.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시장에서 하도 설레발을 치다 보니까,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하 할 거야 했더니 물가가 미리 돈을 써버리다 보니까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되게 주의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보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 보였죠. 즉 채권 가격이 빠졌다라는 것은 채권 금리가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기 지표고 예측치를 하회하면 경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거고 일단 예측치 이하가 나오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언제 TLT가 올라가느냐를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TLT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경기 침체 이야기입니다. 채권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잖아요. 채권 사면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나라인 경우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금리를 주는 형태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지금 TLT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 장단기 금리차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10년하고 2년 국채를 두고 보면은 10년이 만기가 더 길기 때문에 더 커야 됩니다. 얘가 더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양수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만기가 더 긴 게 금리가 3%, 얘가 예를 들면 금리가 2% 이렇게 돼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됐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미국 금리 추이에 보면 10년차에서 2년차를 뺐을 경우에 마이너스 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마이너스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마이너스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인데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안전하게 5% 받는 채권들의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TLT가 또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나스닥이 폭등하고 경기가 좋고 네가 무슨 내 경기 침체를 논하느냐 하겠지만 역사적인 데이터가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꼭 금리가 돌아오는데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TLT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거창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금리가 빠지면 투자하는 채권이에요. 근데 적립식으로 모아두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스닥을 못 사신 분들, 엔비디아로 상처받으신 분들,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는 없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 채권이 제2의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엔화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621 엔화 ETF인데요. 쉽게 말해서 TLT가 있는데 엔화로 사는 TLT입니다. 엔화로 사는 TLT. 보시면 엔화가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 엔화로 환전을 해서 엔화로 TLT를 사는 게 바로 이 2621 ETF입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일본 도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로 사야 되는데 엔화로 이 TLT 역할을 하는 261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엔화가 올라오면은 TLT도 올라오고 엔화도 올라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해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엔화랑 원화는 우리가 환전하면 되니까 해지를 따로 안 하는데 엔화와 달러 간에는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변동까지는 좀 해지를 하다 보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비용이 한 3%에서 5%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엔화가 올라와야 얘가 좋은 건데 일단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엔화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적당한 타이밍에 요거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쉽지 않지만 결국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미룬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드시 결국 물가는 잡힐 거고요. 안정적인 배당을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분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 받으면서 꾸준히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SCHD나 어떤 뭐 제피나 이런 단기간의 승부가 어려운 상품보다 더 빠른 승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 여러분들 많이 관심 많으실 텐데요. 멤버십 하시면 제가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혹은 주식까지 하시는 분들은 3만원, 6만원까지 있으니까 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도움 되셨다면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